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연초 이후에 벌써 네 번째인데, 뭐, 다른 이슈 하면 10번도 넘죠. 근데 삼성전자를 매매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 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매매하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이유,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이건 뭐 제 주장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인의 취향대로 하는 게 그게 해답이고,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게 사면 안 된다는 이유도 아니고 팔면 안 된다는 이유도 아니에요. 매매하면 안 된다. 매매라는 게 트레이딩이죠. 삼성전자는 투자할 종목이지 보유할 종목이지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마침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식 초보자인데 삼성전자를 샀는데 한 10% 이익이 나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의 고민이고, 또 트레이딩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 포인트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 단기적으로 요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박스권 돌파, 이 돌파한 지가 며칠 됐는데, 아마 이분은 요 시점에서 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10% 이익이 났다니까. 요만큼 한 10% 올랐네요. 저점에서. 8월 말 9월 초에서. 그래서 이게 해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몹시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몹시 고민이 되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즉시 매도해야죠. 오늘 아마 장 열리면은 바로 팔아치우세요. 그러면 뭐 10% 이익 실현하는 거죠.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트레이딩과 투자의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해야 이러한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은 그 네이버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삼성전자를 털고 나갑니다. 나머지 분들 성투하세요. 이러면서 한 1년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본전 찾고 나갑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5번 분기 배당을 하니까 5번 배당을 받은 걸로 만족하랍니다. 아마 5번 배당 받았으니까 한 4% 정도 배당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투자하는 원금을 회복하고 나가니까 아마 이분은 작년 8월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의 고민이 그동안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잡았는데, 이게 뭐 1년 내내 그냥 손실 구간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원금이 회복됐으니까 지긋지긋하겠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가지고 물렸다 해가지고 물린 것만 회복하면은 팔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항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전고점 수준이 항상 그렇습니다. 전고점에서 물렸다가 본점만 오면 팔겠다고 1월 갈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박스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난 차트 보면은, 그죠? 그런데 이게 지난 거라야 보이지 앞으로는 안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사기 때문에, 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이것을 예측하는 도구가 없습니다. 어떤 천재의 통찰력을 뭐 있다면 그걸 받아서 따라가면 되겠지만, 어떤 천재가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게 트레이딩인데, 그 나름대로 이제 차트 매매를 하고, 또 하나는 정보 매매를 하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예측해서 투자를 하고,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때 이걸 사서 1년간 고생하신 이분도 아마 그 당시로서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샀죠. 모든 정보, 자기한테 들리는 정보,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샀을 거고,
또는 자기가 활용하는 차트의 기법. 이제 차트 나는 공부를 충분히 해서 이제 도사의 경지에 도달했다 해가지고 그걸 사용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게 1년 내내 고생하다가 본전 회복하고 이제 떠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고, 투자는 뭐냐? 투자는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와 매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맞추면은 이걸 앞으로도 계속 맞추면은 매매를 하면 되지요. 왜 그러면 저는 이걸 매매하면 안 되고 장기 보유를 하라 그러느냐. 장기 보유했다가 지금 1년간 겨우 건전하고 떠나갔는데 무슨 장기 투자냐.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이제 장기 투자를 반대하는 사람이죠. 근데 장기 투자가 1년이라고 해서 장기 투자로 다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 오르는데 그놈은 장기 투자가 무슨.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것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가장 쉽게는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 무슨 영원히 가지고 있느냐. 영원히 알을 낳는데 왜 영원히 안 가지고 있느냐.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데 이게 죽지 않는 거위라면 영원히 가지고 있지 왜 그걸 팝니까? 그 거위가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 물론 영원히 확실하게 안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기업입니다. 기업. 안 파는 게 절대로 안 파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장기 투자인데 1년 동안에 우리가 방향을 모른다. 당연하죠. 지금 며칠 방향을 모르지만 1년 방향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길게 시간을 연장할수록 방향은 윗방향으로 가는 게 왜 방향으로 가느냐. 기업이 성장의 노력을 하고 인류 역사가 팽창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축사회라고 이렇게 책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또 됐더만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영원히 팽창의 운명이에요. 빅뱅. 우주의 운명이라죠. 기업이 끝없이 팽창하려고 하고, 국가들도 끝없이 팽창하려고 하고 지금 진년간 싸우잖아요. 동서 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다툼 하잖아요. 서로 팽창하려고. 기업 가치가 지금 왜 매기느냐. 미래의 성장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오늘 먹고 그냥 끝나버리면 가치가 왜 있습니까? 이 성장 가치가 마이크론, 지금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어느 게 마이크론이고 어느 게 삼성전자입니까? 위에 빨간 게 이게 삼성전자인가요? 그래야 되죠.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마이크론은 3등이니까. 근데 이게 빨간 게 위에 이게 마이크론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1등짜리가 저 밑에 이게 파란 차트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마이크론은 3등짜리가 하고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등하고 2등하고는 근본적으로 2등, 3등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1등하고 2등, 3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등이 아래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밸류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왜 10% 올랐다고 팔아치우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고 장기 투자의 논거고 장기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매매를 하지 말고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청년 투자자, 초보 청년 투자자, 사회 진출하는 첫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게 몇 번째 매수냐. 청년 투자자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50%를 저금하죠. 그죠? 근데 그 저금 중에 절반 정도를 은행 예금하지 말고 주식을 사모아 보는 게 장기 비전으로서는 자본주의에서는 가야 될 길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지금 몇 번째 사모았느냐. 매달 월급으로 자기가 매수할 금액이 100만원씩 매수한다면은, 400만원에 매수했으면 네 번째 매수했을 것이고 500만원어치 샀으면 다섯 번째 매수했을 것이고 20년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매달 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20년을 월로 나누면 240회를 사게 되죠.
그건 240회를 사게 되면 내가 지금 5번 샀으면은 전체 사야 될 것의 몇 퍼센트를 산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될 주식 소량의 겨우 1%, 2%밖에 산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은 짜증이 나야 사실 정상이죠. 내가 앞으로 230배를 더 사야 되는데 주가가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원, 매달 100만원씩 사는데 뭐 10주 사다가 9주 사다가 뭐 자꾸 매달 사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은 10주 사다가 이제 11주 살 수 있고 좀 더 떨어지면 12주 살 수 있고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이제 장기 투자고 이게 바로 소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주가 시세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매는 주식 시세 차이를 노리는 것이고 장기 투자는 소득을 목표로 합니다. 1년에 4%씩 배당을 주니까 1년에 은행에 이자는 1% 이자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앞으로 이걸 사모아가지고 매년 배당을 받으려고 사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4% 주지만 지금 산 이 주식은 10년 뒤에는 주가가 2배 오르고 이익이 2배 올랐으면은 주식 배당 수익률이 내가 지금 현재 산 가격에 8% 배당 수익률이 되잖아요. 지금은 4%지만 그때 되면 8% 배당 수익률이 되고 20년 후에는 다시 또 2배 오르면은 16% 배당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위 한 마리가 나중에는 1년에 16%씩 배당 수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비전, 먼 장래 노후 대비 또 내가 퇴직 후에 대비 내가 뭐 맨날 일만 근로소득만 하면서 노동 대가만 받으면 되느냐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이 구조를 바꿔가는 거 이게 이제 장기 투자의 목표가 되는 거죠.